주식을 얘기하는데 주식은 결국에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치 안 하고 주식만 하면 망해요. 음. 그러니까 정치를 제가 권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이 제도가 예측 가능해야 내가 그 제도 안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정치와 경제는 하나예요, 하나. 내가 저 돈을 못 버는 구조 안에서 아무리 잘나도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음. 내가 아무리 못나도 제도가 제도가 돈을 벌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쪼끔 우리가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제도의 자산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다 병신 같아 가지고 나라를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정의로움에다가 맡겨 가지고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자 봐요. 인제 이재명을 뽑았습니다. 이재명을 뽑았으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나는 이재명으로부터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어. 내가 국민의힘을 뽑았다 그러면은 '나는 이번 시기에 어떻게 해야 돈을 벌겠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윤석열한테 되게 화나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때는 보수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 놨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김대중, 김영삼 때까지 자산을 만든 사람은요. 김대중 때까지는 자산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만든 사람은 노무현 때 자산이 뻥튀기 됐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 자산을 재개편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짰다고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짠 사람들은 문재인 때 자산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르고 윤석열이 딱 왔는데 뭘 못했냐면은 그때 윤석열 때 이 자산을 재배치가 안 됐다고. 그게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다시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양도세도 어마어마하고 돈 내야 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가 돼서 돌아와요. 그걸 한번 내 보시면은 그 부분을 이해한다니까. 양도세 한번 세금으로 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알아요. 예. 어쨌든 간에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하든 내가 포트폴리오를 해서 돈을 버는 거죠. 박근혜 때 무슨 어떻게까지 가능했냐면은 두 채 세 채 아니면은 저쪽에 있는 어 미분양 아파트 하면은 양도세도 면제해 준다 그러고 엄청나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거 줍줍했던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었죠.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테 지금 이게 안 통한다고 이제부터는 안 통하는 얘기여서 안타까운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이 그만두고 이재명 시대가 끝나고 다시 보수의 시대가 돌아오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할 자산이 있냐? 없단 말이야. 응? 지금은 포트폴리오 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점점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뺏어먹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정치를 안 하면요. 내 사유재산이 뺏긴다고.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구석은 하나도 없는데 돈이 나가고 세금으로 뜯기는 것만 생긴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점 자신의 노동력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늙어요? 아니 병 안 걸고 무균실에서 그냥 살아도 근육이 빠지고 세포가 죽어가면서 점점 늙어요.
몸만 늙어요? 머리도 늙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산수단이 지식수단이든 노동수단이든 다 생산수단들이 다 감가상각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죽어가요. 그러면은 이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뭘로 버텨야 되냐면은 사실은 그동안 모아놨던 내 신체를 쓰고 내 지식을 써서 모아놨던 그것을 자산화 시켜가지고 그 자산이 돈을 벌게끔 만들어야 노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했잖아. 그걸 못하게 하는데도 좋아라고 한다고. 지금 4050들이요. 10년, 20년 지나잖아요. 다 병신됩니다. 내 노동력을 자산으로 환원시켜 놓지 않았으면은 10년, 20년 후에 국민연금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음. 그러니까요. 그런 사상, 경제적인 사상, 사유재산이 뭔지 철학적인 사상이 하나도 없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없는 거야. 투자론조차도 없는 거죠. 여러분 투자론 졸라 잘 짜봐도요. 이 제도가 안 받쳐주면 여러분 돈 못 벌어요. 지금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부동산으로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뭐라 그래요? 82.5%를 떼간다고 국가가.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돈을 1,000만 원을 벌면요. 825만 원을 떼간다고. 이걸 모르니까 자꾸 무슨 경제만 알면은 아니 정치 얘기는 왜 합니까? 경제에서. 아니 경제는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내가 정치를 잘했을 때 따라오는 게 돈이에요. 돈을 잘 벌어야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치를 잘해야 이 시스템이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 예측이 가능한 곳에서 내가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거에서 예측을 잘하면 돈을 버는 거고 예측을 못하면 돈을 못 버는 건데 예측을 못하는 새끼들이 나는 모르겠으니 쟤네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돼? 이 동네가 다 예측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면은 내가 배우면은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예측이 불가능하면 내가 뭔 짓을 해도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나는 어차피 공부를 해도 못 버니까 공부를 해서 잘 버는 제가 공부를 못 해야 돼. 예측을 잘하는 제가 예측을 못 해야 내가 속이라도 시원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늘려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남들이 못 되는 거 가지고 돈을 벌고 남들한테 돈을 뺏어 가지고 나한테 줘야 되고 이런 거지 같은 심보를 갖고 있으니까 부자들한테 돈 뺏어야 된다. 뭐 불로소득이다. 아니 불로소득이 어딨어. 위험 감당을 하는 게 어떻게 불로소득입니까? 자기 주식은 떨어지면 잠도 못 자는 병신 같은 새끼들이 남의 주식 오르고 그런 걸 가지고 뺏어야 된다 그러고 어? 내 자산 한번 이렇게 세금으로 내면은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는 새끼들이 남의 재산 10억 20억 뺏는 거는 껌껌으로 생각하고 내 돈 100만 원만 뺏어 봐. 난리가 나지.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교육부터 시켜야 나야 경제는 따라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찬수리님 말씀대로 수표로 인출받았는데 경찰에서 신문이 오는 이게 뭐야? 우리의 자유가 지금 다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음. 다음 총선이요? 다음 총선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150명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느냐? 음. 저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인재 150명을 뽑아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의원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70요. 70. 지금 나는 국민의힘에 장동혁하고 주진우하고 김은혜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 안철수. 안철수. 그래. 요즘에 안철수 조금 그러네요. 스카이블루 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조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명 안 돼요. 목소리를 맞아. 목소리 내는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음. 아예 그때는 안 됩니다. 지금 안철수가 조금 각성을 했어요. 어. 그리고 그때는 한동훈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 지금도 한동훈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윤어게인하고 한동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 보수 진영 다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저는 윤어게인도 싫고 한빠도 싫어요. 그냥 둘 다 좌파에서 온 그냥 난민 새끼들인데 여기 와 가지고 저는 그 녀석들이 리더 행세하는 그게 역겹습니다. 어. 오세훈은 지가 만든 법에 지가 당했죠. 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그 인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몇 석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200석 정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200석을 채우고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그래. 국민의힘 한 150석 정도는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겠지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요. 난 200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느낌이 씨 병신 같은 새끼들만 나자빠져 앉아 있네. 저런 새끼들이 오면은 내년 후년 총선에 이걸 뭘 갖고 하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년 동안 장동혁이 당권을 안정적으로 만든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인재 영입입니다. 어.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일단 첫 번째 장동혁이 당권을 잡아야 돼요. 저는 지금 당 대표로서 장동혁만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디바이드 풀림처럼 저도 생각은 같아. 부동산에 있어서 저런 똥볼 차는 화가 났는데 요번에 그래도 올림픽 공원하고 선거 이거 해가는 거 보면서 싸움하는 법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서 지금 장동혁 체제로 다시 가야 됩니다. 장동혁 체제로 가는 걸로 안정을 잡고 그다음 뭘 해야 되냐면은 2년 동안 인재 영입을 해야 됩니다. 인재 영입을 하고 재배치를 해가지고 후년에 국회의원을 세팅을 해놔야 돼요. 인재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미완이지만 지금 장동혁 말고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동혁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인재가 영입이 되느냐 이거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예. 윤어게인하고 윤석열이 지금 어제 저거 당했잖아요. 재판 당해가지고 350억인가 국민의힘이 물어주게 되겠죠? 그거는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은 갖다 버리는 게 낫다. 350억인가요? 하여튼 357억인가? 그 돈을 당이 물어내게 만들었던 것이
본인이 개헌만 안 했으면은 이재명이 뒤집었어야 되는 건데 그 논리를 지가 다 뒤집어 써 가지고 국민의힘을 망하게 한 그런 사람하고 윤어게인들하고 손을 잡어 그러면은 인제 미래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병신입니다. 어. 저도 장 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한 게 없죠. 그런데 지금 싸우는 전선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판에서는 지금 장동혁이 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유재산 그러니까 지금 사유재산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판이면 좋겠어요.